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원시시대부터 사용했던 지렛대가 에너지 보존 법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렛대의 원리, 돌림힘, 무게중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렛대의 종류는 왜 세 가지인지 살펴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물체의 무게를 느끼며 생활을 해왔고, 무게를 가진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게를 가진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운동이고, 자연운동은 물체 자신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대략 2000년이 지난 1687년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면서 지구라는 질량이 물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무게란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힘의 일종이고, 사과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지구 중력으로 발생하는 가속도 때문에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고 무게로부터 질량과 가속도를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뉴턴 이후 200년이 지나서 독일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였는데,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만유인력에 의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질량에 의해 만들어진 시공간의 곡률에 의해 중력 가속도가 나타나고 무게가 느껴진다고, 무게라는 중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시공간의 곡률 때문에 무게가 없는 빛도 무거운 질량 주변에서 휘어진다고 예측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비록 무게라는 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게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았고, 지렛대나 도르를 써서 힘을 뻥튀기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괴어서 고인돌을 만들고, 큰 돌을 세워서 선돌을 만들고, 그 부족의 힘이라든지 그 지역에 묻힌 사람이 살아생전 어떤 권력을 가졌는지 힘을 과시하는 거성문화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수학은커녕 문자도 없던 석기시대부터 힘을 뻥튀기 하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거대한 돌들을 움직이고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지만,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서야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와 도르래의 원리를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정역학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지렛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지렛대는 막대기와 회전 중심으로 구성된 단순 기계이고, 물체를 움직이려고 애를 쓸 때 힘을 입력하는 힘점, 회전의 중심척을 제공하는 받침점, 힘이 출력되고 힘의 하중으로 저항하는 작용점으로 구성됩니다. 힘점, 받침점, 작용점을 지렛대의 3요소라고 부르고, 작용점을 저항점 또는 부하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받침점을 축으로 힘점까지의 거리를 힘팔, 부하저항이 작용하는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저항팔, 부하팔 또는 작용팔이라고 팔의 길이로 나타내는데, 오늘날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힘과 팔 길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지렛대의 수학적 원리, 돌림힘, 그리고 무게중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힘점에 힘 Fi가 입력되어 Li만큼 이동했다면 입력 에너지는 Fi 곱하기 Li가 되고, 작용점에 출력된 힘 FO가 L만큼 이동할 때 출력 에너지는 FO 곱하기 LO이므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출력 에너지 FO 곱하기 LO는 입력 에너지 FI 곱하기 LI와 같아야 합니다. 지렛대가 시타 라디안 회전할 때 LI는 힘팔 XI 곱하기 시타, LO는 저항팔 XO 곱하기 시타이므로, 등식의 양변에서 시타가 상쇄되면서 FO 곱하기 XO는 FI 곱하기 XI와 같아지고, 팔 길이와 팔의 수직인 힘의 곱은 돌림힘, 즉 토크이므로 출력되는 토크는
입력되는 토크와 같아집니다. 작용점에 출력되는 힘 F5는 입력 즉발 XI와 출력 즉발 XO의 비율 곱하기 힘점에 입력된 힘 FI가 곱되고, 이것은 지렛대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가령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팔 길이가 작용점까지 팔 길이의 3배라면 작용점에 출력되는 힘은 힘점에 입력되는 힘의 3배로 뻥튀기 되는데, 석기 시대에도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경험에 의한 감각으로 지렛대를 사용했지만, 기원전 3세기 헬레니즘 시대에 아르키메데스는 무게와 팔거리 사이의 반비례 관계에 의해 평형을 이룬다고 지렛대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오늘날 모멘 또는 토크라고 부르는 돌림힘의 개념을 최초로 깨달았고,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세상에 알렸는데, 지렛대가 받침점 위치에서 평형을 이루듯이 물체는 무게중심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돌림힘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의 수학적 원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긴 지렛대와 지렛대를 걸칠 받침점이 있다면 지구처럼 무거운 물체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턴 시대 이전 아르키메데스는 힘점과 작용점까지의 거리 비율, 즉 1차원 비율에 의해 힘을 뻥튀기 할 수 있다는 지렛대의 원리로부터 돌림힘과 무게중심의 개념을 발견하고 정력학의 선구자가 되었는데, 정력학과 동력학을 아우르는 뉴턴역학으로 힘과 일이 정의된 후 에너지 개념이 도입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발견되면서 아르키메데스가 수학으로 정리한 지렛대의 원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 됩니다. 지렛대의 3가지 요소인 받침점, 작용점, 그리고 힘점의 배치에 따라 지렛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림처럼 1, 2, 3 순서로 지렛대의 3요소를 배치할 때 2번 위치에 받침점, 작용점 또는 힘점이 배치되는 3가지 경우가 있고, 받침점이 가운데에 있는 경우, 받침점 왼쪽에 힘점을 놓는 경우와 작용점을 놓는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림처럼 사이드 A에서 보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힘점, 받침점, 작용점 순서이고, 사이드 B에서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 순서로 보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바뀐 2 경우는 동일한 배치입니다. 결국 지렛대의 종류는 지렛대의 3요소 중 가운데에 배치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중앙에 받침점이 있으면 제1종 지렛, 작용점이 있으면 제2종 지렛, 힘점이 있으면 제3종 지렛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림에서 보듯 3가지 지렛대 종류의 순서는 중앙 위치가 바짝 힘으로 받침점, 작용점, 힘점 순서이고, 영어로 full effort로 줄여서 fulcrum, load, effort 순서이기에 바짝 힘은 full effort라는 구호로 연상하면 제1종 지렛, 제2종 지렛, 제3종 지렛의 순서를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차원으로 힘을 뻥튀기 하는 지렛대에 대해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지렛대의 원리, 지렛대의 3요소와 지렛대의 종류를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지렛대 종류의 특징과 도르래에 대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유발하고 일반인들은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과 적절한 알림 설정에 의해 여행 정보를 빠짐없이 수신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